자, 봅시다. 자, 먼저 우리 풀 들어왔지, 하리나. 자, 우리 75페이지 텐시북 75페이지 펴놓고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들이 몇 개 있어. 알았지? 자, 1번부터 6번까지 질문 있니? 여기 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자, 딱 보는데 이제 거기 이제 76페이지부터 이제 좀 어려운 게 몇 개 나오죠, 여러분들. 뭐 9번, 10번, 12번, 그다음에 뭐 15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9번 풀었니 얘들아? 9번? 못 풀었어? 자, 9번부터 갈게, 여러분들. 자, 9번이 있는데 x제곱에 플러스 mx에 플러스 n이 있는데 이거에 서로 다른 근데 이거 슈 다 맞았어. 대박인데? 이거 푼 거야? 찍은 거야? 아, 그랬어? 오케이. 서로 다른 두 헉은 알파하고 베타가 있대. 자, 잠깐만 여기서 잠깐 볼까? 여기 가로에 뭐라고 돼 있지? m하고 n은 실수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볼게. 얘가 지금 개수가 실수야. 근데 두 헉은이래. 그럼 얘는 무조건 뭘로 잡혀? 켤레로 잡히는 거야. 켤레.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켤레가 잡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실수가 아니야. 그럼 켤레가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야. 알았니? 첫 번째. 그리고 그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일단 얘가 실수래. 자, 그랬을 때 EN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실수면 뭐 발을 붙이면 서로 똑같다 했을 때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기서는. 근데 한번 해볼까, 일단?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 허근이잖아. 알파하고 베타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그냥 심플한 방법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은 그냥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놓을게. 이렇게 퉁. 여기서 A하고 B는 꼭 실수라고 적어야 된다. 이렇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2n이야. 그럼 당연히 베타는 켤레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두근이 나오면 무조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갑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m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가 되는 거지? 이거분의 이거니까 n이야. 아, 나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는 필요 없단 말이야, 지금. 맞죠? 얘만 구하면 되는 거라고. 얘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먼저 알파 베타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얘가 켤레끼리의 곱이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거든? 우리 켤레는 그치?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결국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를 구한 다음에 두 배 치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써먹는 게 이건데 그치? 한번 가볼게 이제. 그럼 두 번째는 알파가 누구냐면 A 플러스 BI고 베타가 누구야 그럼? A 마이너스 BI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왜냐면 베타가 켤레니까. 근데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왜?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당연히 A 플러스 BI를 곱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가볼게요. 알았죠?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I에다가 빼기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여기가 A 플러스 BI가 되는데 얘가 지금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I 부분이 사라져야 되거든? I 부분이 사라져야 돼. 그러면 자, i가 없는 것끼리 묶어볼게. 그럼 여기가 a, 여기 마이너스는 각각 다 걸릴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자, 이제 i가 있는 거는 여기 b에다가 여기도 마이너스 걸리니까 마이너스의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i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거 실수래. 그러면 얘만 0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b가 있고 b가 있잖아. 그럼 뭐야? 이놈이 1이면 끝나고 1이면 끝나니까 2가 답이 되는 거지. 그냥 저렇게 풀면 돼요. 알았죠? 요 방법 이외에도 여기다가 발을 붙여갖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길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요렇게. 왜? 이것까지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n만 계산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9번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12번이 있는데 얘들아, 몇 번 할까요? 12번은 잠깐만 놔둬.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거든? 12번은 좀 이따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할게요. 12번 빼놓고. 나머지 거는 12번까지는 없지? 10번은 풀었니? 얘들아? 10번은 풀었어? 못 푼 사람 빨리 얘기해봐. 오, 좋았어. 역시 우리 반. 자, 그 다음에 거기 15번 풀었지, 얘들아? 자, 15번은 잠깐만 좀 볼게.
15번은 원래 닮은 B인데 사실 이 15번에서 요거는 사실은 나중에 그 고3 애들이 나오는 미적분 시간에도 꽤 나와 이게. 알아서 그래서 나하고 같이 좀 외울게요. 자, 여기 있잖아. 근데 이거 되게 오랜만이네. 나도 이거. 사실은 미적분이 아니라 미적분 2에서 나오는 건데. 자, 미적분 2에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가 직각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직각삼각형일 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일 때.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야. 여기 응용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꽉 끼는 정사각형 갖다 때려 박았어요. 요거 이제 정사각형이 알았지? 그럼 한 변 길이를 구하는 작업을 볼 거야, 지금부터. 그리고 원래는 좀 더 심도 있게 가면 이게 막 닮은 비까지 막 계산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빨리 갈게. 여기 잠깐만 x라고 놓을게. 이렇게 x. 다 x야, 그치? 다 x란 말이야. 그러면 이 x 값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예 공식 처리를 하자라는 얘기지. 자, 여기가 x, 여기 x니까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여기가 전체가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a-x가 될 거다. 여기를 x로 놨으니까. 맞아? 이때 어떻게 하냐면 요 직각삼각형하고 이 큰 놈이 서로 닮았다 이거야. 자, 닮은 건 보이지? 왜 그러냐면 이게 정사각형이면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동의각이고 요 놈하고 요 놈은 당연히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맞지? 여기 직각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닮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a-x 대 x는 a 대 b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즉 밑변하고 높이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이거를 가로 세로라고 보지 말고 밑변 높이야 지금. 밑변 높이로 계산하는 게 좋아. 알았니?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하고 똑같기 때문에 ax는 이렇게 곱해준 여기가 ab-bx. 자, 이쪽으로 넘어갈까? 그럼 a 더하기 b의 x가 ab가 돼요. 그래서 x는 뭐냐면 x는 밑변 더하기 높이 분의 두 놈의 곱 이렇게 바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저렇게 외워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다시 뭐라고? 여기 꽉 끼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물론 닮은 비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 들어가서 좀 빨리 해야 되니까 밑변과 높이 더한 거 분의 곱 이렇게 들어가면 돼. 오케이? 자, 근데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와. 가끔 헷갈릴 때가 옵니다. 밑에가 합이고 위에가 곱이야. 오케이? 밑에가 합이고 위에가 곱인 거야. 알았니? 밑변과 높이의 합분의 곱이야.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요 비읍 잠깐만 제끼면은 이게 아래 하자 높을 고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래 하자 높을 고자. 이러면 외우기가 딱 편할 거란 말이야. 요걸 좀 더 확장할게. 여기 이렇게 이제 이상한 삼각형이 있어요. 똑같아 해도 여기 높이를 딱 하나 준단 말이야. 그 다음 여기를 이제 밑변, 여기 또 B라고 하고 높이를 A라고 할게. 여기 꽉 끼는 또 정사각형을 하나 때려 박는다고. 여기 꽉 끼는 정사각형 하나 때려 박아요. 이때 여기를 X라고 놓는 거야. 한 변 길이를. 오케이? 그치? 그럼 다 여기 더 X고 여기 다 높이 다 X고 다 X가 될 거 아니니? 그랬을 때 이 X가 또 A하고 B하고 또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하면 그대로 가볼게. 자, 여기가 A니까 여기가 당연히 여기가 A-X가 될 거야. 그치? A에서 높이에서 X를 뺐으니까. 그러면 요 빗변, 요 빗금친 요 빨간색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은 당연히 닮아 있어. 왜? 왜 닮아 있지? 얘가 평행하니까 여기 동의각, 여기도 동의각. 그러니까 각도가 똑같단 말이야. A 합동이 되는 거야. 콜? 그래서 보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 대 요거 대 요거는 A-X 대 요 길이 대 요거는 밑변 길이 누구야? 여기가 뭐야? X잖아. 그치? 이거는 이거 대 이거하고 똑같다고. A 대 B하고 똑같아.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 괜찮니? 그래서 꼭 직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밑변 길이와 다시 뭐라고? 밑변 길이와 높이가 딱 정해지면 여기 꽉 끼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두 밑변 높이 합분의 곱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좀 빨리 풀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차원에서 이걸 지금 외우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거 닮은 비로 계산해도 괜찮아. 이게 약간 바뀌면 닮은 비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래서 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15번 다 풀었지? 그치? 그럼 이제 빨리 좀 한번 풀어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에 두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자, 이랬을 때 여기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어. 여기가 지금 베타고 여기가 알파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꽉 끼는 정사각형 하나 때려 박았대. 꽉 끼는 정사각형 하나 때려 박고서 요 한 변 길이
요 한 변기를 뭐라 그럴까? 요 한 변기를 x라고 할게. 그치? 요 한 변기를 뭐 x라고 할까? 뭐 별이라고 하자. 별이라고 하자. 한 변기를 별이라고 할게. 이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그다음에 둘레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누구다? 27x 제곱에 플러스 mx 플러스 n 이꼬르 제로다. 그래서 m하고 n을 좀 구해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딱 보는 순간 이제 별? 너 별은 뭐지? 두 개의 합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곱 알파 베타 이렇게 바로바로 땡겨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실근의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가 되니까 여기다 바로 때려 박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여기가 6분의 2, 즉 얼마야? 3분의 1이 되겠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넓이는 9분의 1이 되는 거고, 둘레 길이는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두 개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놈의 두 근이 누구야? 얘하고 얘가 된다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 9분의 1 더하기 3분의 4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27분의 m.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27분의 4가 이거분의 이거, 27분의 n. 이렇게 해서 이거 통분해서 풀면은 금방 끝납니다. 알겠지? 저거는 풀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빠른 속도로 외워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 쳐주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응용해 볼게. 잠깐만. 좀 더 응용해 보자. 여기가 만약에 또 요 길이를 구하래. 요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요 길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만 계산한 다음에 또 여기다 공식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쳐주면 되겠다. 근데 사실 이게 닮은 비가 또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아직 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15번 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까지는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복소수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인수분해 쳐라. 강제로 인수분해 치면 돼. 제발 방금 봤냐? 우리 시우가 여기 호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그 강아지가 말이야. 야, 너 뭐 애정결핍이야? 왜 그래? 야, 씨, 너 알았어. 너는 무조건 여자친구 많이 만들어. 알았어? 알았지? 여자친구 많이 만들어. 꼭 여자여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자여야 돼. 알았지? 근데 절대값하면서 했었잖아, 우리가. 맞지? 그 빠똥걸 얘기하면서. 자, 그 다음에 뒤장 남겨서 얘들아. 19번부터, 여기는 뭐, 할 게 없, 19번부터 30번까지 질문 있니? 여기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거야. 그치? 틀린 거 없나? 틀린 거 없어? 다 맞았네. 자, 여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항상 그거 조심해야 돼. 뭐, 칸근이 1 플러스 루트이다 그러면은, 요게, 개수들이 뭐가 잡히는지 잘 봐야 돼.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책으로 돌아옵시다. 자, 우리, 스매싱! 빨리 해야지. 저번 때 내가, 몇 번부터 답을 맞춰야 되나? 내가 685번까지만 한번 좀 해오라 그랬잖아. 맞지?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린아, 몇 번부터 내가 답을 맞춰야 되니? 648번부터? 자, 한번 쭉 좀 불러줄게. 자, 갑시다. 648, 648에 2, 649에 두 허근, 650에 실근, 그냥 실근이야. 알았니? 651에 서로 다른 두 실근, 652도 서로 다른 두 실근, 653은 그때 했었지? 3번. 654에 2, 655에 마이너스 4, 656에 4, 657에 1, 658에 3, 659에 2. 자, 660번에 2, 661에 5, 662에 2, 663에 4,
664의 정삼각형. 665의 2, 666의 3, 667의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668의 4, 669의 2, 670의 27, 671의 2, 672의 1, 673의 5, 674의 52, 675의 1, 676의 이거 얼마 나오니 얘들아? 빵! 677의 5, 678의 89, 679의 1, 680의 12, 681의 24, 682의 43, 683의 5, 684의 4, 685의 3 여기까지. 자, 일단 빠른 속도로 한번 맞춰보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문제 좀 많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먼저 페이지 142페이지 펴놓고 얘들아 거기 654번 5번. 자, 일단 좀 볼까요, 우리? 거기 보자. 142페이지는 질문 있나요? 없어? 여기? 근데 만약에 니네 문제 풀다가 조금 내용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바로 질문하는 게 좋아. 알았지? 좀 빨리 푸는 거 없나요? 그럼 내가, 요거는 이게 최선이야. 아니야, 또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43페이지. 자, 659번 한번 봅시다. 또 잘 또 닦아줘야지. 먼지가 날리면 안 돼. 내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가르칠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얘기 안 했나?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엊그저께 수업했는데 그 얘기 안 했나? 고이가 딱 그러는 거. 선생님 댓글이 달려있길래 봤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 댓글? 또 뭐 어디야? 러시아어냐? 아랍어냐?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니고 댓글이 나도 한번 봤거든. 70먹은 아재입니다. 이 나이에 수학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엽 씨 화이팅. 그래서 빨간 하트를 보낸 거야. 할아버지가. 내가 오메. 뭐 아무튼 그래서 난 그런 건 많이 들었거든. 이렇게 이제 그 학원 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설명해도 잘 모를 때 이렇게 쫙 연결해서 보잖아. 우리 그냥 인터넷 인강 보면 알겠지만 그냥 땅땅땅 이렇게 좀 자극적인 멘트와 뭐 이것만 알면 뭐 그냥 다 푼다 뭐 3초 컷 막 이래갖고 이런 것만 올리잖아.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쫙 그냥 우리는 다 녹화해서 올리잖아. 그러면 이거 뭐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충분히 이게 강의가 되거든. 그리고 내가 약간 똘끼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 많이. 그래서 뭐 학원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은 되게 많이 보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가끔 아랍에는 이상한 아내고 뭐 아랍 그때 얘기했잖아. 뭐 똥 많이 싸시나요? 뭐 이런 미친놈도 있고. 남 똥 싸는 양을 왜 궁금해하냐. 아무튼 그래. 그래서 좀 더 나도 열심히 좀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좀 더 재밌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좀 자세히. 왜냐면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니네처럼 빨리빨리 따라올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PX가 있대. 자, 그런데 PX 플러스 이 전체의 제곱 2 여기가 X-A에 그 다음에 X-2A 더하기 4래. 이때 모든 P1의 합을 한번 좀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모든 P1의 합을 좀 구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자. 일단 먼저 이런 게 나오잖아. 다항식 PX가 나오면 이거는 고1, 고2, 고3 수능까지야. 다시 뭐라고? 고1, 고2 수능까지 일단은 PX가 몇 차식일까를 먼저 체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어떻게 체크하지 지금? 오른쪽이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러면 어떤 놈을 제곱해 2차식이 나오니? 당연히 1차식일 거야. 아, px가 일단 1차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콜? 그럼 일단 px라는 놈을 우리는 일단 뭐 알파 x 플러스 베타라고 놓고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 갖고 너무 정보가 없잖아. 근데 이때 우리가 또 뭘 볼 거냐면은 여기가 지금 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당연히 어떤 놈의 제곱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느낌이 그렇지, 일단? 물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전개해서 계수 비교, 이건 좀 미친놈이고. 너무 당황하잖아.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여기가 x제곱에 뚝뚝 마이너스 3ax에, 그치? 여기 2a제곱에 플러스 4가 돼. 그런데 얘가 일단은 얘 때문에 완전 제곱이 돼야 돼. 완전 제곱. 그때 내가 설명했었지, 얘들아. 우리 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뻥 하는 거. 경천 얘기했었잖아. 그치? 안 했어? 그 얘기 안 했니? 그럼 다시 할게. 우리 반은 안 했나 보다. 확실하게 내가 도와줄게. 얘기했는데 이상하다. 그 TV쇼 진품명품 했잖아. 안중근에서 얘기 안 했어? 이건 젠장. 이 중요한 얘기는 안 했단 말이야? 알았어. 그 예전에 TV 프로에 그런 게 있었어. TV쇼 진품 명품 그래갖고 뭐냐면은 다 이게 사람들이 와갖고 이거 사실은 이거 말고 아무튼 이게 도자기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저한테 남겨준 귀중품이라고.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또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와. 막 이제 패널들 막 이렇게 있고 막 연예인들 막 있고 그래갖고 딱 연예인들이 막 저거는 뭐 가짜 같고요. 저건 진짜 같은데 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오리지널 그 감정단들이 와갖고 막 음악이 딱 틀어져. 텅 뚱뚜라당땅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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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서 딱 봐. 이제 사회자가 딱 그래. 자, 지금부터 딱 이렇게 여기 이제 전광판이 있단 말이야. 점수가 막 올라가. 지금부터 감정가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0부터 1까지 올라가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다다다다다 100의 올라가. 다다다다다 타. 최종 가격은 타. 1,000,000원. 그러면 이제 딱 와갖고 이거는 사실은 조선 뭐 구한 말에 있던 뭐 이런 거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또 이제 이거는 제가 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건데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빵 5만 원. 가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프로야. 그런 프로. 그런 프로인데 TV쇼 진품 명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난 그때 실제 봤단 말이야. 딱 그때 봤는데 웬 스님이 나오셔. 스님이 이만한 종이를 하나 들고 나와. 이만한 종이. 거기 딱 두 글자가 적혀 있어. 근데 한문으로. 근데 내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하늘천자 밑에 있었고 하나가 뭐 되게 복잡해. 근데 이걸 읽으면 경천이야. 뭐 공경한 경자인지 뭐 경이로운 경자인지 모르겠는데 경천. 딱 두 글자만 딱 적혀 있고 여기 이렇게 뭐 사인 같은 게 있잖아. 그 사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잘 봐. 손도장이 찍혀 있는 거야. 누군지 알지? 안중근에서 손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스님이 이게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쓴 붓글씨라고 알고 있는데 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딱 와갖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정가 막 패널들은 막 저거 가짜 같은데 아니야 저거 진짜일 수가 없어. 어떤 사람 저거 진짜 같아. 또 이제 퉁 감정 탁 뚱따라당땅뚱 뚱따라당땅뚱 막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 감정 끝났어. 관중들도 있고 자 감정가를 보여 주십시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번호가 올라가는 거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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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원 그래. 야, 이거 너무하잖아. 야, 5제품 가짜도 5만 원은 주는데. 사람들이 이제, 에이, 저 가짜구나. 딱 싶었어. 얼마나 가치가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감정하는 사람 대빵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네, 저 작품은 진품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벙 찌는 거야. 진품인데? 근데 막 사회자도 막 당황해. 패널도 막 당황하고. 근데 왜 영원입니까? 이 작품은 감히 돈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감히 이 가치를 저희들이 감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냈습니다. 우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진품이야.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영혼인 거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안중근 의사 TV쇼 진품 명품. 대박이지. 근데 내가 그랬잖아. 왜냐면 난 안중근 의사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안중근 의사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 또 어떤 애도 미친놈처럼 또 성형외과 의사인가요? 장의사인가 이러면 죽는다, 진짜. 그게 아니야.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 그럼 여기 조선총독부, 지금은 저 광화문 다 깨부셨잖아. 조선총독부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일왕이 황제폐하라 그러지 마. 천황폐하? 무슨 천황은 하늘의 황자가 천황인데 무슨 하늘의 황자가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냐고. 못생기고, 그지? 애들 다 오타쿠만 있잖아. 일왕이라 그래. 일왕 알았지? 일왕. 일왕에 대한 얘기? 잠깐만. 그래. 네가 먼저 얘기 좀 하고. 그럼 여기를 전체를 통치하라고 보낸 게 총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제일 대빵인 거야. 일본에서는 일왕이 대빵이고. 얘가 통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독립투사들은 얘를 제껴야 되는 거야. 얘를 제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옛날에 그 육혈포라고 있거든. 딱 6발바 나가는 요만한 조그만 총이 있는데 이게 명중률이 되게 안 좋아. 지금이야 뭐 총신이 잘 개발이 돼 있지만 얘는 가까이서 이렇게 빵 쏴도 이렇게 빗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이 총신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이게 관여판에 되고, 왜? 나는 쟤만 죽이고 죽을 거거든. 쟤하고 같이 죽을 거거든. 그것만 계속 연습하는 거야. 어느 정도 가까이도 못 가잖아. 총독이니까. 멀리서 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 그리고 중국 하얼빈역에 가서 엄청나게 일본 그 군인들이 막 그 여기에 있을 거 아니냐. 거기 막 이게 막 깃발 들고 난리치고 있단 말이야. 거기 딱 숨어 있다가 바로 뛰쳐나가서 이걸 꺼내서 빵빵 조종 그 총독 대가리 날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행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쉽게 가면 뭐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도 있을 거 아니야. 2명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총을 다 소진한 다음에 여기서 품에서 태극기 꺼내고 대한독립 만세! 그러다 끌려가신 분이 안중근 의사야. 대단한 거야, 쉽게 가면. 그냥 쉽게 가면 우리가 우리 민준이가 나 혼자 안 죽겠어. 우리 총 들고 가갖고 저 일본 다카이 총리? 걔 대가리 쏴주고 누가 같이 죽인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그 나중에는 이제 옥중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돌아가시고 막 그랬지만, 응?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대단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정말 가장 좀 일본 애들이 볼 때는 아주 나쁜 놈이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전투적인 분이시지. 근데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안중근 의사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이 있어, 아들. 아들이 그 일왕한테 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죄를 졌다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 아빠는 호랑인데 아들은 이거라고. 견 같다고. 그러니까 나도 되게 싫어했거든.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아빠의 명예를.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들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가더라니까. 봐봐. 민준아, 네가 만약에 아버지가 독립투사야. 다 죽였어. 감옥 돌아가셨다. 근데 일본 애들이 우르르 와갖고 칼을 이따만 꺼낸 다음에 너 가서 우리 일왕한테 사죄해. 싫은데요. 근데 갑자기 니네 엄마 목에 칼을 딱 들이대. 안 그러면 니네 엄마 죽일 거야. 네 누나 죽일 거고, 네 형제 다 죽일 거고, 너 아들 있어? 아들까지 다 죽일 거야. 그냥 죽이지 않고 손가락 마디마디 잘라가면서 죽일 거야. 도마에 회를 칠 거야. 막 이래 봐봐. 너 어떡할 거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실제 그렇지 않을까? 보여주기 위해서 협박과 고문을 당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과연 그거를 정말 내 눈앞에서 막 내 부모가 다 그냥 바로 보는 앞에서 막 다 죽여버리고 막 그래도 얌전하게 죽이면 상관없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르겠더라고 내가 진짜. 그래서 이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봐봐, 이게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부터 얘기했잖아, 얘들아. 우리 이거 다 얘기했다는 내가. 판별식은 언제만 쓸 수 있어? A가 0이 아닐 때. 두 번째는 A하고 B하고 C가 실수일 때. 세 번째는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런데 무조건 누군 예외? 중근 예외. 왜? 안중근 의사니까. 위대한 시 동주사니까 했잖아. 이씨. 마찬가지야. 좀 더 갈게. 중근이라 하면 안중근 의사는 굉장히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고, 알았어요? 중근 이꼬르 완전 제곱식 이꼬르 판별식이 0입니다. 왜 판별식이 0이지? 그 관역판에 대고 연락이 쏴드리니까. 오발률 0.
같은 얘기야. 완전 제곱. 뭐라고? 판별식이 0이다. 근데 경처럼 그거는 꼭 한번 봐봐. 나도 진짜 소름 끼쳐. 진짜.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중국 애들이 맨날 따라하잖아, 우리. 따라하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그거 보고서 TV쇼 진품 논문 같은 걸 했어. 했다? 막 무대에서. 어떤 사람이 접시를 들고 나온 거야, 이렇게 접시를. 그런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감정가가 10억이 나온 거야. 10억이 나. 다 놀란 거야, 막. 그래갖고 그 사회자가 잠깐 자기 좀 볼 수 있냐고. 그래서 잡고서 보다가 떨어뜨려서 깨졌어. 그 문화재급이 떨어뜨려서 깨졌어. 그 뉴스에 나왔어. 그 누구 잘못이냐? 야, 그 사람 얼마나 성질 날까? 이거 하나 갖고 이제 인생 역전하려고 그랬는데 아나운서가 깨트렸어. 우리나라 같아야 뭐 구상권 청구하고 법원에 할 수 있지만 그 중국은 뭐 법원이라고 제대로 돼 있냐? 공산당이 다 먹어버리고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집에 뭐 이상한 거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진짜. 하지만 얘기했잖아.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거 도자기. 나중에 보니까 감정가가 얼마 나왔더라? 10만 원이나 나왔어. 봤더니 이게 5강이래, 5강. 5강이었던 거야, 5강. 오줌 싸는데 알지? 5강. 아이, 웃겨. 자, 맞아. 이거 완전 제곱이야, 완전 제곱. 얘가 완전 제곱이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야? 뭐 절반의 제곱? 물론 나쁘지 않지만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 자, 판별식 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8A 제곱에 마이너스 16이 0. 괜찮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 여기서 A가 4하고 마이너스 4.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PX가 두 개가 나오겠지. 컬?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A가 4일 때하고 A가 마이너스 4일 때를 한번 넣어볼게. 그럼 첫 번째 A가 4일 때는 여기가 이제 px 더하기 2 전체의 제곱이 되고, 아이고야,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4 그대로 주면 얼마냐, 이거. 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4, 4, 16. 36이잖아, 이게. 맞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x 마이너스 얼마야? 6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4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 봐봐. 여기다가, 어디 갔어? 아이고. 여기다, 잠깐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얘가 또 바뀌겠지. 얘는 뭐야? px 더하기 이거 왜 이래 이거 2 전체의 제곱이면 x 플러스 6의 제곱으로 바뀔 거잖아. 맞지? 이게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p1 이렇게 p1 탁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 p1 탁 집어넣어 볼게. 그럼 여기는 p1 더하기 2 전체의 제곱이 여기가 5, 25가 되네.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는 p1을 한번 넣어볼까? 그럼 p1 더하기 2 전체의 이거 왜 이래 이거 전체의 제곱이 여기다가 누구?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7의 제곱 49가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5거나 마이너스 5 얘가 7이거나 마이너스 7 총 4개가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싸그리 다 합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기가 5거나 얘가 이제 여기서 P1 잠깐만 왜 이렇게 쓰지? P1 플러스 2가 5거나 또는 마이너스 5거나 7이거나 마이너스 7. 그래서 이때는 넘어가면 P1이 얼마가 되는 거지? P1이 3이 되는 거고 얘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넘어가면 얘는 5가 되는 거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돼서 요거를 모조리 합해라 이런 뜻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659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오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항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요게 나중에 이제 미적분 시간에 또 어마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저렇게 다항식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는 그 순간 일단은 얘가 몇 차식인지를 찾는 거야, px가. 근데 오른쪽이 일단 2차식이니까 얘는 당연히 1차식이 되겠다. 알았지? 그리고 수 틀리면 이렇게 놓고 푸는 겁니다. 수투는 원래, 그러니까 미적분은 원래 이렇게 놓고 푸는 게 거의 90% 이상이 넘어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제곱 형태가 돼 있잖아. 그럼 이쪽을 완전 제곱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것만 머릿속에 쫙 갖고 있어. 알았지? 자. 그 다음 659번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아우, 진짜 나도 그 10억짜리 그 깨내 어떡하니 그거. 너무 아까울 것 같아. 응? 아이고, 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장 넘겨서 144페이지, 145페이지. 자, 일단 144페이지만 좀 보자, 여러분들. 자, 요거 아직 안 까먹었지, 얘들아? 요거 아직 안 까먹었지? 잘 좀 보자. A3승, B3승, C3승이 여기가 3개 A, B, C면 요건 둘 중에 하나라 그랬다. 우리 기억나죠? A하고 B하고 C하고 아예 같거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요거 기억나지?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있고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이거의 제곱이 요거의 3배. 무슨 얘기라 그랬지, 이거? 야, 이거 우리 한 달도 안 됐어, 이거. 이거 무슨 얘기지, 이거? A하고 B하고 C하고 같다 그랬어. A.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속 볼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지, 얘들아? A하고 B하고 C가 같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기억하지? 이거 봐봐. 이거 전개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보고 나눠보란 말이야. 그럼 똑같단 말이야. 얘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얘가 지금. 전개하고 나누면. 맞아? 그래서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꼭 좀 그냥, 보면 그냥 바로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얘가, 다시 한번 볼게. 얘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다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그래서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뭘로 할까? 여기만 12쯤 할까, 이렇게? 12 미쳤어. 6쯤 할까, 이렇게? 그 다음에 x제곱에 4y제곱에 여기가 9z제곱. 이걸 12쯤 해보자, 이렇게. 이랬을 때 x하고 y하고 z를 좀 구해볼래? 이렇게 갔단 말이야. 기억나지, 이거? 자, 이거의 제곱이 얘고, 이거의 제곱이 얘고, 이거의 제곱이 얘야. 그치? 자, 그럼 얘하고 더한 거를 제곱해봐. 36이지? 근데 각각의 제곱을 이걸 3배를 하면 36 똑같잖아. 지금 이거하고 지금 만족되는 거잖아, 지금. 다시. 요 놈을 내가 알파라 그러고, 요 놈을 베타라 그러고, 요 놈을 감마라 그런다면, 알파, 베타, 감마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3배하면 36, 얘 제곱하면 36이야.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너하고 3개가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x가 2고, 여기서 x는 2고, 그 다음에 요것도 2고, 요것도 2고, 요것도 2니까, y는 1이 되는 거고, z는 3분의 2가 되겠다라고 우리 문제를 풀었다, 얘가. 최초에 우리가 곱셈 공식 시간에. 그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기억하면 돼요. 요거 이제 나온다고 거기 많이 나오잖아, 거기. 응? 그래서 거기에 그 뭐 664번도 무슨 삼각형이냐? 그럼 뭐 정삼각형이요? 이러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가끔 이런 문제 있다, 얘들아. 한번 요거 좀 한번 볼게. 여긴 있는가 모르겠지만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x-a, x-b 더하기 x-b, x-c 더하기 x-c, x-a 이꼬르 제로가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치? 그때 a, b, c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보는 거야, 지금.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뭐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쭉쭉 전개 한번 해보자. 전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졸려. 졸려. 아이 뭐. 야, 보통은 있잖아. 되게 웃긴다. 사람들이 졸리면 이렇게 엎드리는데, 쟤는 졸려. 그러니까 빛이 밝아. 그랬더니 머리털을 내려갖고, 여기 눈만 싹 가려서. 봐봐, 저거 봐. 자, 이거 좀 볼게. 이 문제 되게 좀 재밌어. 한번 보여줄게. 이게 중근 같는데,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네. 묶어보자. 여기,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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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뽑히면서 여기가 A도 2개고 B도 2개고 C도 2개야. 자, 여기까지 괜찮지? 저 빨리빨리 전개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B, B, C, C, A. 그렇지. A, B, B, C, C, A. 이렇게 0이 되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자, 내가 중근이라니까 요거 이제 판별식을 써볼게요. 요거 짝수 공식이니까 판별식 쓰자. 그럼 B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너 곱하기 와르르. 얘가 이제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딱 전기를 해보니까 얘가 A제곱, B제곱,
C제곱이 나오고 여기가 2AB. 근데 얘가 마이너스 3AB하고 만나서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고 2BC. 여기 마이너스 3BC하고 만나서 BC가 되는 거고 ECA. 얘하고 만나서 마이너스 CA가 돼서 이꼬로 제로. 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식의 변형으로 갈 수 있잖아. 그치? 2분의 1에 A, 여기 빼기네. 빼기 마이너스 제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도 빼기네. 그럼 B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가고, 여기 빼기니까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꼬로 0이 돼서, 아,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된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같으면 된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이것도 원래 이게 정석풀입니다. 정석풀인데,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바꿔볼까? 시각을 좀 바꿔볼까?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들아 잘 생각해봐. 그냥 확 갈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서로 같은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생각해봐.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은 여기서 똑같은 중근을 갖는 거야. 이게 만약에 A하고 B하고 같으면 여기서 X-A의 제곱이 되니까 A를 중근으로 갖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또 B하고 C까지 같아버리면은 즉 무슨 얘기야? 얘네들이 다 A, B, C가 같아버리면 그냥 X-A의 제곱을 세개한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보는 순간 너는 그냥 A하고 B하고 C하고 같구나 라고 찍어도 무방합니다. 이건 찍는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줘도 돼요. 이거 세 개를 그냥 한꺼번에 탁 똑같다고 보는 거라고. 그럼 한 개에 완전적으로 묶여버리잖아. 요런 약간 좀 약간 사이드적인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알겠지? 난 주로 그렇게 풀어요. 알았지? 딱 보고서 이러면 되겠네? 보길 보니까 있어. 그럼 답이지 뭐야. 그렇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아낄 수도 있는 거고 서술형은 이렇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볼 때는 이걸 꼭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왜? 얘가 벌써 어렵잖아 느낌이. 뜻이 뭐라고? A하고 B하고 C하고 같다. 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5페이지 좀 볼게. 거기 질문 있니, 얘들아? 145페이지는? 요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자, 여기 혹시 질문 있니? 668번 가보자. 오케이, 좋았어. 난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너무 반가워. 우리 반은 너무 질문이 없어. 그래서 좋은 수가 있어. 1 테스트 난이도를 올릴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x-5는 0의 한 근이 알파입니다. 자, 잠깐만 볼게 그럼. 일단 계수가 다 실수네. 요거 판별식 잠깐만 때려볼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구나. 이게 허근이 아니다, 그치? 허근이 아니니까 켤레근이 잡히는 건 아니야, 맞지? 그냥 얘는 실근 잡히네, 실근 잡힌다, 그치? 한 근이 알파일 때 알파 플러스 5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이렇게 알파 플러스 5가 있어. 자, 이런 문제 U가 있을 거거든. 이제 좀 이따 이제 쉬는 시간 쉰 다음에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좀 업시킬 건데, 자 보세요. 한 근이 나왔다. 한 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들아 무조건 대입하는 거야. 잊지 말고. 두 근이 나오면은 두 근의 합과 곱으로 가는 거고, 한 근이 나오면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 그럼 여기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5 이꼬로 제로가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이걸 바꾸냐면은 얘를 넘겨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저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제곱 있잖아, 제곱을 까기 시작해. 즉, 이 제곱 자리에다가 1차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차수가 막 줄어들 거 아니니. 한번 집어넣어보자.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순서는 그거야. 고1은 알았니?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5분의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에 플러스 2알파가 되고, 여기도 알파 제곱 뜻이 이거지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더하기 2알파 분의 여기는 알파 플러스 5가 돼. 그리고 딱 보니까 뭐야 이거? 이게 알파 플러스 5가 나오잖아. 바로 약분 들어가네, 이렇게. 맞지? 1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여기도 계산하면 뭐야? 알파 플러스 5잖아. 약분 들어가서 1 나오는 거지. 무조건 구조가 이래요. 구조가 저렇게 잡히게 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지? 그래서 앞으로
이 2차 방정식은 이걸 때려 바꾸서 그 다음에 이쪽을 넘겨서 차수를 계속 줄여나갑니다. 그런 류의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볼까? 내가 지금 노트가 위에 있는데, 그 노트를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갖고 와야지, 뭐. 자, 예를 들어서, 그래,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고난이 문제인데, 요거, 쉬워 이해가니, 이거? 야, 눈 좀 보여줘. 눈 가려고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자, 이런 문제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들. 아유. 와, 저걸 계산하네. 그렇지? 이걸 계산하랍니다. 우리는 이걸 계산하는 걸 알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방법대로 먼저 계산을 하고 해설지 방법을 좀 보여줄게요. 해설지 방법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먼저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여기가 1이고, 그렇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얘를 알고 있어. 이거 기억나니? 어떻게 되는지? 뭐지 여기? 이거 7입니다.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두 개의 자연수를 더해서 7을 만들 건데 차이가 하나지게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알파 3, 베타 3 곱하기 알파 4, 베타 4. 이때 여기가 빼기가 들어가지? 그치? 이때 누구의 곱을 들어가는 거지? 차수가 작은 거. 알파 3, 베타 3. 그 다음 여기는 무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고정. 이 두 개 가지고 얘하고 얘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콜? 이해가지? 저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냥 4승하고 막 이게 4승까지 가면 좀 귀찮으니까 이때 어떤 장난을 치냐면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게요. 요거 3승은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요거 3승은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알파를 먼저 넣어볼게요.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인데 이게 곧 무슨 얘기냐면은 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얘기거든. 그렇잖아? 그럼 양변을 제곱해 볼게. 그럼 알파 4승이 알파 제곱에 2알파 플러스 1인데 다시 알파 제곱에다가 얘를 또 때려 박는 거야. 차수 계속 줄어나가잖아. 맞지? 그럼 여기 알파 플러스 1하고 2알파 더하니까 여기가 3알파 플러스 2가 돼서 알파 4승에다가 여기다가 3알파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얘하고 딱 묶여버린다고. 숫자가. 요거 이해 갑니까? 요거? 자, 다시 한번 볼게. 그럼 알파 3승도 어떻게 할까? 알파 3승은 여기다가 알파 곱한 거거든? 맞잖아. 여기다 알파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또 이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 플러스 1을 또 집어넣어. 여기다가 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가 2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베타도 똑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패턴을 이용한단 말이야. 이 패턴을 이용하면은 알파 3이 누구야? 얘잖아. 여기가 2알파 플러스 1이고 그럼 베타도 상황이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치? 여기도 2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곱하기 여기는 알파 4승은 너야. 3알파 플러스 2가 되고 베타도 똑같이 3베타 플러스 2가 돼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건 전체 3승으로 걸어버릴게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가 잡히면서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잡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났지. 파란색으로 좀 해볼까? 두 개의 그냥 바로 계산하자. 여기 두 개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맞아? 요거 2배 하면 2에다가 여기 4가 나오고 곱하기 여기는 3개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럼 3에다가 2 더하니까 여기가 7이 나오는 거고 요거 3 더하기 4니까 7이잖아. 요거는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4, 7에 28 더하기 1 29가 답이죠. 이렇게. 요게 좀 어렵게 분류되어 있는 문제인 거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 갑니까? 그런데 이제 해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그냥 진짜 무식하게 막 들어간 거야. 이게 막 이런 공식을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게 막 계속 집어넣어서 계속 까나간다고. 그거는 좀 불편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류의 문제는 무조건 대입한 다음에 이 최고차를 이런 식으로 이 최고차를 계속 1차로 깎아서 1차까지 만들 것. 알았지? 저게 무조건 학교 시험에 어려운 문제로 잡히게 돼 있어. 이해가지? 오늘 요거 딱 배운 거야.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가
재밌는 거 해보자. 근데 혼자 몰래 하는데 여기 CCTV가 녹화가 돼갖고 아마 보일 거야. 원장님은 우리 한 선생님 뭐 하나? 아이고 또 운동하고 계시네? 막 이럴 수도 있어. 옛날에는 저거 없을 때는 저거 없을 때는 들 게 없잖아. 그래갖고 이거 막 들고 막 그랬다니까. 이거 들고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너무 이상하잖아. 저기 가면 이제 막 이렇게 저기 4층 가면 이렇게 꽉 눌러갖고 이렇게 펀치 뚫어갖고 이렇게 책 만드는 기계가 있어. 그게 딱 한 10kg 되거든. 그 혼자 가갖고 왜 한 선생님 안 나오나 할 거야. 혼자서 막 이러고 나와. 알았지? 아니면 책상에다가 이렇게 뭐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이렇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얄쌍한 것도 있잖아. 그치? 얄쌍한데 이렇게 쭉 빠진 것들. 그런 걸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하는 거야. 틈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안 그러면은 운동할 시간이 없거든. 자, 나는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그냥 이제 계속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내년 또 중간고사 끝나면은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잖아. 그치? 또 기말고사 끝나면 또 특강 준비해야 되잖아. 또 특강 준비하면 또 기말고사 준비해. 중간고사. 맨날 이게 패턴이란 말이야.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냥 한 달만 좀 쉬는데, 그냥 일어나서 운동하고 먹고 좀 쉬었다가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책 읽고 또 운동하고 먹고 자고 책 읽고 먹고 자고 책 읽고 운동하고 계속 그거 반복하고 싶어. 한 달 정도. 진짜 책 내가 읽고 싶은 거 쫙 쌓아놓고 막 보면서 좀 답답하다 그러면 운동하고 몸 힘들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좀 잠깐 좀 잤다가 또 일어나서 뭐 좀 먹고 또 책 보고 계속 이거 좀 반복 한 달만 하고 싶어. 되게 진짜 되게 소박한 꿈이야. 뭐 여행 간다 이런 건 별로 난 관심 없고. 그래서 가끔 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꼬맹이와 같이 와이프하고 뭐 여름 휴가 때 뭐 제주도에 가면서 뭐 신화 호텔 같은 데 가잖아. 좀 근사한데. 그럼 꼭 봐. 거기 헬스장이 있는지. 물론 이게 내가 막 미친 듯한 이런 헬스들은 아니지만 헬창은 아니지만 그냥 가서 이렇게 좀 온몸이 좀 아플 정도로 하면은 기분이 좋아. 근데 좀 더 여기서 이렇게 울뚝불뚝 키우려면 막 주사 맞고 막 해야지. 근데 그건 싫단 말이야.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든지. 여기서 더 불릴 수 있어. 더 불리려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 첫 번째는 뭐지? 식단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닭가슴살만 오지게 먹어야 돼. 두 번째는 이걸 또 먹지 말아야 돼. 그건 싫어.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이유는 딱 하나. 건강하게 술 먹으려고. 즐기자고. 그치? 근데 이것까지 안 해버리면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미형 인간이 되는 거야. 거미형 인간이 뭔지 알지? 그치? 거미가 배는 볼록한데 이렇게 그냥 다리만 얇게 4개, 그치? 이렇게. 실제 이런 사람들이 거미형 인간이 있어. 50대가 되면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해요. 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맨날 책상에만 앉아 있거든. 그렇잖아. 늦게까지 하니까 야식 먹고 막 운동 안 하고 그리고 걷지도 않잖아. 다 차고 몰고 다니니까 걸을 일이 없어. 나는 그래서 일부러 차도 안 갖고 다녀. 와이프 주고 네가 써. 난 그래서 일부러 버스 타고 다니고 제트 타고 다니는 거야. 왜? 그러면 계속 걷잖아. 움직이잖아. 그래서 내가 내가 맨날 그랬잖아. 하루에 내가 평균 6,000보에서 7,000보 정도를 걸어. 근데 그건 핸드폰 안 들고 있을 때야. 근데 내가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것까지 따지면 거의 한 12,000보?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의 한 2-3km씩 계속 걷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이게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거든. 그래서 나는, 얘네 아버님들 되게 바쁘신 걸 알고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판단해. 그리고 아파트 사는 사람, 빨리. 다 아파트겠다, 그치? 여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잖아. 응?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그냥 걸어가 봐, 이렇게. 걸어가 봐. 그러니까 내려올 땐 걷지 마. 왜냐면 사람이 올라갈 때 무릎의 충격보다 내려갈 때 무릎 충격이 더 많이 가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는 좀 엘리베이터 내려가지만 집에 갈 때는 매일매일 그러지 말고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은 걸어서 한번 올라가 봐. 특히. 더운 날 말고. 더운 날은 힘들어. 미쳐버리거든, 막. 덥잖아. 이게 추운 날은 아파트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게 운동이거든.
그게 운동이야, 여러분들. 그래 좀 면역력이 길러지고 좋은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아파트 막 13층까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게 좋은 거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내가 힘드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자기 전에 특히 남학생들 자기 전에 다 펴고 하면은 힘드니까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워야 됩니다. 엉덩이하고 이거하고 알았지? 무릎 꿇고 이거 한 2, 30번만 해봐. 너네 한 20개만 해도 봤어. 이럴 거야. 근데 이걸 매일매일 해봐. 그리고 누워서 뭐 윗몸 키울 정도? 매일매일 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 상체나 그다음에 배는 아주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하린이 같은 여학생들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스트레칭 있지, 스트레칭. 유튜브 보면 스트레칭 나와. 멀리 하지 말고 침대에서 하라고. 자기 전에 쭉쭉 늘려줘.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하린아? 피부에 그렇게 좋대. 이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특히 여드름 많이 나는 사람들 스트레칭 많이 해줘요. 스트레칭 많이 하고 허리에 무리 가지 않게끔. 그러면 그게 훨씬 좋아져. 뭐 피부에다가 아무리 피부과 처발라도 상관없어요. 체형이 딱 곧아야 되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척추뼈. 체형이 딱 곧아야 되고, 앉는 자세가 똑발라야 된단 말이야, 호영아. 알았지? 그러면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은 피부가 이상하게 봐봐. 되게 신기한 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지면서 하얘져. 외국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러잖아. 니네 왜 자꾸만 피부가 동양인 치고 너무 지나치게 하얘? 왜 우리 따라 하려고 그래? 니네 뭐 하지? 난 이런다니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 동양인 중에서 특이하게 우리나라 사람만 피부가 하얘. 옛날부터 그랬어.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의 유전자는 또 여기 이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없대. 외국인들 판단할 때 거의 냄새가 없대. 이 냄새를 유발하는 그 박테리아 있잖아. 그게 거의 90 몇 프로가 없대. 우리나라 유전적으로 없대. 우리끼리 냄새 나잖아, 약간씩, 그치? 근데 외국 애들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래. 그리고 동양인 중에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피부가 하얗대. 그러면 뭐 올리브영 때문인가요, 선생님? K-뷰티? 아니야. 진짜. 이 혈액순환만 잘 돼도 좋아. 특히 겨울에는 얘네가 운동을 많이 못하니까 이게 팔굽혀펴기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정도 해주잖아. 아니면 앉았다, 특히 제일 좋은 건 남자들, 앉았다 일어나기. 알았지? 이거 전문용어 스쿼트라 하지 마.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만 할게. 알았지? 앉았다 일어나기. 이것도 틈틈이 해주세요. 나도 지금 특강 들어가려고 몸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 만들었는데 해야지. 계속 하고. 자, 갑시다. 676번입니다.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시그마라 할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시그마분의 1이야. 여기서 우리 느껴야 돼. 올라? 얘 뒤집어, 뒤집은 거의 근이다. 그치? 다음 볼게.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면 여기다 획가닥 뒤집어. 그치? 여기 좌우로 이 a, b, c의 개수를 획가닥 바꾸는 거야. 그럼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에 두 근이 누구지?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이다. 요걸 우리가 푼단 말이야. 자, 그럼 보자. 얘는 지금 형태가 2차 방정식 같지만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거야, 이거. 절대값 없애면 내가 뭐라 그랬지? 반대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라 그랬어. 맞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이꼬로 7 이거하고 x제곱 마이너스 6x 이꼬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7 이꼬로 0 여기는 더하기 7 이꼬로 0. 자,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거의 두 근 합해서 총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라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임의대로 찍을게. 이거의 두 근을 내가 지금부터 알파, 베타라고 할게. 이거의 두 근을 뭐 시그마하고 감마하고 시그마라고 하자. 콜? 그러면 이걸 획가닥 뒤집어봐. 이 획가닥 뒤집으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 7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여기 개수가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1. 이거는 0. 이거의 두 근이 누구지?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이 두 근이 돼버리는 거고. 요거 획가닥 뒤집을게. 그럼 여기가 7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은 0. 이거의 근은 누가 되는 거야? 감마분의 1 더하기 시그마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 우리가 지금 이어보는 거잖아. 두 근의 합.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즉,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7분의 6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가지? 마찬가지야 이것도 두 근의 합. 감마분의 1 더하기 시그마분의 1은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니까 여기가 7분의 6이 돼서 이 네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7분의 6과 7분의 6을 더하면 제로, 0이 나오겠다라고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지? 뭐 여기서 뭐 두 개의 근을 뭐 근의 공식으로 잡아서 뒤집는 게 아니라 알겠지? 저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상 없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항상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거 시우야, 이거 이해 가니? 자, 그다음에 이제 147페이지 또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 자, 그거 좀 한번 보자 여러분들. 방금 그 차수 깎아 나가라는 얘기, 차수 깎아라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보고 여기는 살짝 넘어갈게요. 679번. 얘들아 682번은 풀었지? 풀었지? 682번. 679번 잠깐만 보고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좀 재밌는 거 풀어보자. 자, 여기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자, 이랬을 때 알파 3승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여기가 베타 3승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의 곱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먼저 얘부터 한번 구해보자. 그런데 이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면 알 텐데 이 값을 구하잖아.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지금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얘도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자, 근데 어쨌든 볼게요. 먼저 알파부터 계산해 볼게요. 알파를 집어넣자. 전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알았어요? 시 보고 있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이꼬르 제로니까 여기 알파 제곱을 넘기면 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승 제곱을 다 까는 겁니다. 1차까지 까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양변을 알파 곱할게. 그럼 여기가 알파 세제곱은 알파 제곱에 3알파가 되는데 이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다시 얘를 또 때려 박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지? 4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나?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면은 알파 3승은 4알파 플러스 3이 되고 빼기 알파 제곱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빼기 알파 제곱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왼쪽을 정리해주면 4알파 마이너스 2알파. 2알파가 되면서 얘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베타를 넣어볼까?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얘도 뭐가 되는 얘는 당연히 2베타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은 이거에 곱하기가 들어가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이때는 전개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4알파 베타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베타니까 마이너스 2를 바깥으로 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1이야.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여기다가 때려박고 문제를 끝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여기 4승, 5승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 2차 방정식 갖다 놓고 뭐 4승, 5승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은 이렇게 알파를 때려 박고서 계속 차수를 줄여나가는 작업이고 요 한 가지 형태가 있고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은 이런 특이 케이스들이 있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 그러면 알파를 때려 박는 순간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그러면 알파 3승은 1이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연습했잖아. 요렇게 기본적으로 패턴들이 나오는 게 있고 알겠지? 이런 패턴 나오면 그냥 땡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패턴이 안 나와. 그때는 차수를 깎아나가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자 일단 여기까지는 질문 없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게. 요렇게 알파끼리 뭉쳐있고 베타끼리 뭉쳐있는 경우는 많아.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쉽지 않아 보기에도. 그래서 실전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가볼까요? 이 볼펜이 여기 샤프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구나. 아이 참. 실제 이제 이렇게 알파끼리 묶여있는 게 베타끼리 묶여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낸단 말이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8 이꼬르 제로에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자, 이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베타를 한번 계산을 해버려. 저기 뭐야? 쉣! 알파하고 베타가 섞여 있네 저렇게. 그치?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생각을 좀 해야 돼. 차수가 높은 거를 자꾸만 까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만 까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누굴 까야 될 것 같아 일단? 알파 제곱을 까야 될 것 같아. 그럼 넘어가 볼게. 싹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럼 여기가 알파 제곱에
5알파 마이너스 8 이꼬르 제로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8이야.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봐.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식이 나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5알파, 5베타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 뭐가 나와? 두 근의 합이 나오는 거야. 문제를 항상 구조를 저렇게 맞춰주게 돼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플러스 8이 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뭐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5예요. 플러스 8. 그래서 25 더하기 8 이렇게 가는 거야. 33.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 알파 베타가 섞여 있을 때에는 저렇게 차수를 계속 까나갈 것. 요거 이해 갑니까? 요런 류의 문제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요렇게 섞여서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 알았지? 요렇게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와. 알았어요? 에이, 이것도 뭐 알면 돼. 알았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내가 저번 때 숙제를 어디까지 냈냐? 그치? 685번까지 냈었잖아. 그치? 자, 그럼 거기 683, 684, 685. 여기 질문 좀 있나요, 여러분들? 683, 684, 685. 683 풀었니? 683번? 못 푼 사람 있어? 못 풀었어? 한번 해보자, 683번. 자, 보자. 자, 2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얘들아, 니네 문제 나올 때 이런 거 나오면 정말 땡큐베리 감사해. 알았니? 이런 거. 얘하고 또 얘하고 있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는 그냥, 너무 쉬운 거고. 이제 패턴이 안 잡히게 나옵니다. 자, 그럼 벌써 여기서, 나는 뭔진 모르지만, 알파를 집어넣고 또는 베타를 집어넣어서 최고차를 2차식을 1차로 깔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자, 이때 기억이 뭐라고 돼 있냐면 8알파 3승 더하기 8베타 3승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고. 근데 요거는 그냥 뭐 깔아갈 필요도 없잖아. 그치? 요거 알파 3승 베타 3승 정도는 우리가 우리 식의 변형으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 거야. 맞지? 무슨 얘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너분의 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뭐야? 이거분의 이거니까 2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 이제 잠깐 우리가 식 변형해주면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3승에 빼기 3개의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때려 박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얼마가 나오는지. 여기 8이 나왔다는 얘기는 중간에 여기가 8분의 1로 뭐 잡힌다는 느낌이네. 요거 3승하면 얼마야? 8분의 9가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 곱하기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3 나오고, 그럼 여기 곱해주면 여기가 8 약분돼서 9가 나오고, 여기가 8, 9, 72. 이렇게. 그래서 72 더하기 9가 얼마야? 81인가? 그래서 일단 기억은, 내가 뭐 잘못했나? 야, 뭐 잘못했나, 내가? 문제 잘못 썼나? 답이 아니라 그러지? 27이잖아. 아이, 미쳤나봐. 에이, 바보. 여기 27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다시. 에이, 뭘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잖아. 에이, 마이너스잖아. 그치? 아유, 바보 때문에 진짜. 에이. 이거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7, 8, 9, 72. 이게 얼마예요, 그럼? 72 빼기, 45가 나요? 오이씨, 큰일 날 뻔했네. 그치? 미안. 이렇게 실수해 틀렸구나. 그치, 하리나? 자, 니은입니다. 자, 4알파 제곱에 여기가 6알파 플러스 5가 있고, 그럼 여기가 이제 4베타 제곱에 플러스 6베타 플러스 5. 얘가 이제 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항상 얘들아 딱 봐봐. 이게 지금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요 값하고 요 값은 당연히 똑같게 될 수밖에 없어. 알았지? 자, 알파를 한번 넣어보자. 그럼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4가 0이니까 요거 쪽으로 넘어가자. 그럼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가 마이너스 8입니다. 이것도 최고차 까는 게 아니라 요 놈이 여기 딱 2배가 돼 있잖아. 2배. 맞지? 요 놈의 2배가 돼 있네. 그치? 그러니까 신기하네.
이게 넘어가면서 왜 4가 왜 마이너스 8로 바뀌었을까? 미안합니다. 요거의 2배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당연히 똑같이 마이너스 8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야.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8 더하기 5, 마이너스 3, 여기도 마이너스 3 곱하니까 9. 요렇게. 아, 실수하면 안 되네. 자꾸만 실수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제 디귿 좀 보자. 디귿. 디귿은 뭔가 보자, 여러분들. 디귿. 디귿은 x-2알파와 x-2베타 이꼬르 7x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4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좀 전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전개를 해보자. 우리가 지금 요 두 근을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상황을. 맞지? 합과 곱을. 요거 전개해주면 x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2알파 x 마이너스 2베타 x. 그러면 마이너스 두 개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되고, 요렇게 곱해주면 여기가 4알파 베타가 되래. 자, 넘어가면 여기가 7x가 되는 거지. 요거 그대로 집어넣기면 x제곱에, 자, 요거다 한번 좀 이거를 넘기 전에 요거 아예 계산을 쳐버리자. 계산 한번 쳐버릴게. x제곱이 되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3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가 2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8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7x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거 굳이 여러분들 계산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 왜냐면 두 근의 합입니다. 그냥. 알았죠? 합을 구하라. 그냥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걸로 끝내시면 돼요. 그게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디귿도 맞다. 요렇게 좀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가보자. 자, 이제 686번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도 뭐 내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일단은 뭐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뭐 이거를 만족할 때 정수 K를 구하라. 이건 뭐 다 전개하면 되거든? 전개하면 되는데 요건 좀 쉬우니까 요런 것 좀 보여드릴게, 얘들아. 잘 봐봐. 여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똑같이 계산하면 돼. 알았지?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이제 691번하고 692번인데 사실 692번이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꼬르 제로. 여기 절대값이 붙었네.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그래? 그럼 잠깐 진행하기 전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너분의 너니까 그냥 2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뭐야? 그냥 2분의 k-1인데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있네. 이렇게. 자, 찍어놓고 뭘 구하라냐면 지금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을 2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k를 싸그리 다 계산하래. 그럼 뭐 끝났지 뭐. 여기는 알파 베타를 바깥으로 뽑아줄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모조리 k로 고치는 거지. 얘 하고 얘를 곱하라는 거야 지금. 맞지? 얘하고 얘를 지금 곱하랍니다. 그럼 얘가 4분의 k-1의 절대값이 얘가 2가 된대. 그럼 얘는 다시 k-1의 절대값이 8이 되면서, 자, 이 한쪽에 절대값 붙으면 내가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이거 두 개로 찢어진다 그랬어. 맞아? k-1이 플러스 8이거나 k-1이 마이너스 8로 두 개로 팍 찢어지는 거야. 자, 다시 무슨 얘기냐? A하고 B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쪽에 절대값 붙었어. 또는 A도 있고 B도 있는데 양쪽에 둘 다 절대값이 붙었습니다. 얘가 숫자든 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절대값을 없애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여기다가 붙이든 여기다가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여기다가 붙이든 여기다가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 단 조심할 건 봐봐. 얘는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요. 절대값 자체가 의미가 양수거나 0이잖아. 그러니까 반대편 등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양수거나 0이 돼야 한다는 걸 깔고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됐지? 여기까지? 좋았어. 자, 요거는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692번 잠깐 별표 좀 쳐놓고 요거는 풀이를 좀 보여줄게.
내가 가끔 이게 문제 풀다가 요거 이제 해설지도 좀 보거든? 어떻게 풀어내는지? 근데 해설지가 좀 너무 좀 안 좋은 것들은 내가 좀 보정을 좀 해드릴게요. 알았죠? 692번이 해설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바꿔줄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 좀 별표 쳐놓자. 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는 0에 두근이 알파 베타야.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합이 10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값이 10이래. 이렇게 절대값이 10이고 그랬을 때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에 지금 곱을 한번 계산을 좀 해줘.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레벨 3로 잡혀 있거든. 맞잖아. 그렇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레벨 3래. 그럼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좀 보자. 요거 전개하면은 두근의 곱 나오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의 두근의 합 나오지. 플러스 이게 두근 할까 두근의 곱만 구해주면 되겠구나. 그치? 자, 그럼 이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당연히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이거.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 지금 A를 모르는구나. 그치? A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오늘 알파 베타 좀 빼줄게.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류의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야, 니네가. 진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딱 주고 둘 다 절대값을 붙인 걸 준단 말이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그냥 더한 게 8이고 절대값 붙인 게 10이야. 그렇단 얘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는 얘기지. 그렇잖아. 이게 만약에 둘 다 양수면은 같아져야 되는 거고, 이게 둘 다 똑같은 음수면 얘가 또 같아져야 되는 거야. 순수 크기가 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순수 절대값이. 이거 이해 가니? 그런데 얘가 지금 절대값 붙인 놈들과 합과 얘가 지금 이 크기가 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지? 이때 여러분들이 찍으세요, 그냥. 자, 알파 딱 찍고 베타를 찍었을 때 누가 더 크다? 그냥 베타가 더 크다라고 찍어버려. 찍으면 당연히 얘는 양수가 되는 거고 얘가 음수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벗겨져요. 얘가 벗겨지는 거야. 어떻게 벗겨져? 네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알파, 네가 양수야? 베타가 10이야.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야.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알파 베타가 튀어나옵니다. 아이고야. 알파 베타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이씨, 줄 하나 더 그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절대값 있을 때는 이거 순수 절대값이 달라? 그럼 부호가 반대구나. 그럼 무조건 그냥 베타 중에서 그냥 큰 걸 아무거나 잡아, 니네가. 그럼 하나 양수, 하나 음수가 될 거 아니니.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더 해볼까? 2베타가 18. 베타 얼마지? 베타는 9가 되는 거고. 그치? 여기 넘어가면 이제 알파는 마이너스 1이야. 어때? 집어넣으면 딱 만족한단 말이지. 그래서 바로 집어넣으면 되지 뭐. 우리 구하는 게 A냐? 상관없잖아, 이거. A도 필요 없잖아, 이거. 뭐 A 구해서 뭐해, 이거. 쑥 집어넣으면 되는 걸. 이러면 훨씬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요거 하나 배운 거야, 아이?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696번 고난이 문제. 야,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내가 니들한테 풀 기회를 드릴 겁니다. x제곱 2ax 마이너스 b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들아, 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야? 두근의 차야, 차. 그때 공식 알지? 부카. 뭐지 이거?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나지? 뒷바퀴 빠진 거. 그거 갖다 때려 박는 거야, 바로 그냥. 그리고 이제 자연수의 b를 싹 집어넣고 한번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잡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뒤져 넘어갈게요. 697번. 자, 거기는 볼게요. 여기 박스 좀 보자. 심화 유형에 지금부터는 거기 보자면 박스를 좀 보자.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 경우 두근을 다음과 같이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박스입니다. 왜? 심화 유형 16번 박스.
두근의 차가 K다 그러면 한 놈을 알파 플러스 K라고 놓는 거고,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다 그러면 하나를 알파, 하나는 K 알파. 두 근의 B가 M 대 N이다 그러면 M 알파, N 알파.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요렇게 놓고 풀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두 근의 차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한 근이 다른 거는 K배다. 뭐 한 근이 다른 거는 2배야. 그러면 한 거는 알파 넣으면 다른 거는 2알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B가 뭐 3 대 2다. 그러면 한 놈은 3K, 한 놈은 2K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봐봐, 얘들아. 두 근의 절대값 B가 3 대 2다. 이렇게 나와. 이게 이제 특이한 문제가 나올 거야. 이건 다, 개나 소나 다 알아. 연속하는 두 정수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올 만한 문제가 뭐냐면 두 근의 절대값 B가 3 대 2다 그러면 한 놈을 3알파, 한 놈을 2알파로 놓는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빡빡 실린단 말이야. 이렇게 콜 실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가 몇 가지 경우로 찢겨 나갑니다. 한 놈이 3알파, 2알파. 즉 부호가 서로 같을 때.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를 때. 또는 뭐 마이너스, 여기 3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2알파가 되고 이렇게. 또는 둘 다 뭐 이렇게 음수일 때 이렇게. 많게는 4가지 경우를 찢어서 푸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양수, 얘가 음수일 때, 아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이렇게 4가지 경우로 찢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딱 때리는 거 알겠니? 이게 미리 한번 맛을 보고 내가 문제를 접근하는 거하고 생판 처음 보는 거하고는 100% 달라요. 그러면 둘 다 양수거나 뭐 둘 다 음수거나 뭐가 될까? 그때는 이제 어떤 조건을 줘. 예를 들어서 뭐 두 근의 곱 여기다가만 3층 깔아놔. 이건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아웃시키는 거고. 그럼 2개만 계산해주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콜, 예, 굿 그렇게 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여기는 없어. 짜증나게. 이거만 좀 준비 좀 해요. 알았죠? 그래서 뭐 거기 뭐 700번은 두 근의 차가 2다. 그럼 하나를 뭐 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에 거기 701번 뭐 두 근의 차가 3이다. 하나는 알파 플러스 3.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치우는 거야. 702번 두 근이 연속한다. 그럼 뭐 알파 하나는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 잘 봐, 얘들아. 703번 잠깐만 보자. 이름은 어떻게 할래? 연속하는 짝수 이름 어떻게 할래? 한 놈은 알파, 한 놈은 2알파. 이거 미쳤어. 연속한 짝수 이러면 한 놈은 뭐야? 알파 플러스 2. 이러면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무조건 짝수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이거보다 좀 더 멋있는 게 뭐가 있지? 한 놈은 2알파, 한 놈은 2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그럼 확실하게 여기에는 이제 정수만 들어가는 거지. 그럼 확실히 짝수가 고정돼 버리는 거잖아. 연속하는 두 홀수. 이래버리면 뭐 2K 마이너스 플러스 1 또는 뭐 2K 플러스 3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귀찮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러면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문제풀이가 비슷해. 속도는 비슷한데 실수하지 않아. 그냥 연속하는 짝수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2 딱 했는데 이게 나중에 막 3 나오면은 맛이 가는 거야. 그럼 연속하는 짝수가 안 되잖아, 이게. 맞지?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2알파 플러스 2. 연속하는 홀수다 그러면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 아니면 뭐 귀찮으면 그냥 2K 플러스 3까지 가도 괜찮고. 이 K나 이런 것들은 죄다 정수로 때리면 된단 말이야. 이게 양의 정수든 음의 정수든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예.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좀 볼게. 자, 몇 가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거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 두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제로지. 그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3 마이너스 3 이런 거란 말이야. 5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알파 베타는 당연히 0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두 분을 합해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양수. 그러면 곱하면은 당연히 음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오케이? 둘 중 하나만 0이다. 두 근 중 하나만 0인 거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알파 베타는 0이 되는 거지. 왜? 이러면 이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하나만 0이라며. 하나만 0이라며. 그럼 더하면 절대 0 되면 안 되지. 둘 0인 건 제껴야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또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걸 미리 좀 이렇게 툭툭툭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좀 당황스럽지 않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좋았어.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명제 시간에 또 우리 공동수학 2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좀 심화되면 이런 거 다 따질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실제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와요. 두 근의 절대값 비가 몇 대 몇이다. 했을 때 네 가지 경우로 찢을 수 있을 것. 오케이? 좋았어. 자, 아이고 시간이 좀 빡빡하네. 그래. 거기 있더라고. 705번. 에이, 별로 어렵지도 않네. 뭐야, 이씨. 여기 썼네. 705번. 두 실근의 절대값이가 2대 5다. 딱 보니까 여기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90이야. 맞아? 이때는 부호가 반다. 요거 두 개 따져야 돼.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 알았니?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706번 한번 볼게. 706번. 자, 보자 한번 거기. x제곱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 x제곱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열라? 이 근이 뒤집혔네? 그치? 그러면 그 2차 방정식 두 개가 이렇게 획가닥! 좌우로 획가닥 뒤집으면 같다 이러면 되는 거 알겠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어? 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 스매싱 진짜. 그런데 어쨌든 걱정하지 마. 이것만 다 훑으면 게임 끝나. 알았지? 그래서 이번 목요일까지는 여러분들 오늘이 화요일이잖아. 맞지? 저번 때 내가 685번까지 숙제해 줬나? 맞니? 맞지? 오늘은 조금만 내자 그냥. 에이그. 722번까지만 해봅시다. 알았죠? 나머지 다음 시간에 다 끝내버릴게. 722번까지만 숙제를 좀 해올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고생들 많았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 잠깐만. 오늘 집에 갈 때, 얘들아, 집에 갈 때, 장갑들 있니, 혹시? 장갑? 없어? 집에 갈 때 있잖아. 지금 땅에다 빙판이야. 좀 손 시려워도 양손을 좀 빼고 가. 알았니? 이거 집어넣고, 파가닥! 자빠지면 머리 쿵 하면 갑자기 천재 아니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가. 알았지? 조심조심. 그리고 여기 빙판길이니까 갈 때 장난치지 말고 위험해. 위험합니다. 자, 수고들 했다.